시작하셨고요. 엄태구 배우가 방금 들고 온 거대한 이 글로벌 정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판소리 복서를 연출한 정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복서에서 이병구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소리 복서에서 민지 역을 맡은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판소리 복서에서 박관장 역할을 맡은 김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혜리 배우님 인사할 때 갑자기 극장이 확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병구 보려고 학교 쨌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시는 관객분이 계시네요.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볼 텐데 정혁기 감독님의 단편에서 출발한 장편 영화라는 점은 이 영화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감독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댐프시롤, 참외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단편에서 장편으로 다시 만든 케이스인데요. 사실 단편에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 장편으로 새로 만든 거겠지만 예전에 만든 작품을 다시 뒤적여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옛날 일기장 보는 기분처럼 막 되게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애정이 있으신 작품인 이렇게 장편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새로 하나 쓰는 게 더 사실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확장하면서 단편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댐프시롤 참외록이라는 단편이 있었던 영화고요. 그것을 장편으로 바꾼 거고, 이거를 장편화 시킬 때 처음에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냥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단순히 뭐 병구의 과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설명적인 거나 서사적인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 방식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어떤 의미를 확장시키고 정서를 더하고 싶었어요. 장편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단편은 미안한 마음이 강한 영화이지만 이 장편으로 바꾸면서는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판소리 그리고 복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편에서는 이제 오래된 필름 사진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치매 그리고 유기견들을 더 이야기를 소재를 확장시켜서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뭔가 아쉬움, 저 작별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주제를 통일시키면서 더 이야기를 보강시키고 싶었습니다. 병구, 그러니까 엄태구 배우가 연기한 복서인 병구의 주변 인물들의 이름 다 기억하시죠? 방금 배우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민지가 있고요. 그리고 김희연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박관장이 있죠. 그리고 최준영 배우가 연기한 교환이라는 선수가 나와요. 이 이름들이 단편에서 감독님과 작업했던 배우들의 이름을 캐릭터 이름으로 쓰셨더라고요. 같이 그 작업하셨던 배우들에 대한 예우이자 뭐 애정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단편 때 했던 배우분들 약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장편에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세 배우분은 현장에서 첫 만남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 낯가리는 세 남자들 사이에서 해리 배우 혼자 막 되게 고군분투했을 것 같은 현장의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첫 만남은 어떻게 세 배우가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해리 배우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장보다 원래 리딩을 먼저 하니까 리딩 때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말수가 어떤 소문을 적으시다고 말수도 적으시고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마디 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 역시도 선배님은 근데 낯을 별로 안 가리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리시나요? 제가 낯을 안 가려서. 선배님은 예전에 사석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선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저 혼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희연 배우님은 이 젊은 감독들 그리고 후배 배우들과의 만남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 두 배우 전부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리고 전혀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작품도 너무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애정이 있는 상태로 첫 미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관장님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뭔가 굉장히 화면의 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정말 이런 분 관장님 동네 한 분 계실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후배들과의 작업에서 뭔가 선배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영화의 느낌이 확 관객에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배우들께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영화야? 판소리 복싱이 뭐야? 이런 질문을 아마도 가장 많이 이 영화 개봉한 이후에나 이전에나 받으시겠죠? 근데 그 질문에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이 영화 대체 무슨 영화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엄태구 배우는 일단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판소리 복싱. 네. 그런데 판소리를 이제 실제로 하지 않고 명칭이 판소리 복싱이긴 하지만 그 장구장단에 맞춰서 그 복싱 스텝을 밟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해리 배우님 조금 추가로 첨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이룬 분도 계시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못 이룬 꿈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씩 다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꿈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근사한 설명이에요. 앞으로 꼭 두 분이 2인조로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희연 배우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장르로 사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경우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방점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찍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 게 이게 코미디이기도 하고 스포츠 드라마이기도 하고 로맨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이 없어요. 되게 여러 근데 저는 이게 휴먼 드라마 쪽에 제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문하셨 전에 이제 전 질문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복싱도 비인기 종목이고 그다음에 국악 판소리도 뭐 요즘 랩만 듣지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람도 예전에는 이제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약간 퇴물인 관장과 선수. 그래서 약간 뭔가 지금 비인기, 약간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요즘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도전을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도전에서 약간 위트도 있고 좀 왠지 딱 보면은 좀 암울하기도 한데 웃기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묘한 거를 계속 그런 느낌을 받는 영화지 않을까. 그래서 휴먼 드라마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휴먼 드라마 판소리 복서를 보셨습니다. 이 휴먼 드라마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병구, 엄태구 배우가 연기한 병구라는 복서인데요. 우리는 오늘 다 영화를 봤으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존잘 시절에, 그 사진에 있는 존잘 사진의 시절에 그 병구는 뭔가 굉장히 터프하고 뭔가 말수도 없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후에 펀치드렁크 증세를 계속 앓고 있는 지금의 병구의 상태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상태로 보이잖아요. 과연 그 시간 동안 이 캐릭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실은 영화가 자세히 보여주진 않죠. 하지만 엄태구 배우님은 생각을 하셨겠죠. 혹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한 병구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엄태구 배우님. 일단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쉽게 변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저는 현재 병구를 임할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그 펀치 드렁크라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펀치 드렁크라는 병을 좀 최대한 진실되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진중하게 좀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 펀치 드렁크의 증상 중에 하나가 말이 기억을 잃어가지만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진다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보고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리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수위를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면서 했던 것 같고 그 사이의 시간에는 과거의 그 자신의 잘못됨에 좀 약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못 만났을 것 같고 그리고 체육관에 계속 보는 얼굴은 이제 관장님과 교환이 아이들 뿐인 병구가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러면서 더 병과 함께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엄태구 배우님을 인투기 개봉할 때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 정말 많이 늘어서 반갑네요. 네, 이런 자리가 너무 기쁘네요. 그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 아세요? 이게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정말 제 가슴이 막 뜨겁게 됐던 시리즈 만화인데 여기도 권투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구사하는 기술이 댐프시롤이에요. 그래서 댐프시롤이라는 단편이 나왔을 때 그 더 파이팅에 나오는 그 기술을 하는 복서 애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영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판소리 복서 중간중간도 되게 만화처럼 보이는 어떤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화에서 혹시 영향을 받거나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뭐 만화 그런 거를 좋아해서요. 좀 만화적인 상상력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희연 선배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건데 주인공이 막 힘들 때는 느린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슬로우 모션이 나오고 그러다가 빠른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말도 안 되게 힘이 세지고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약간 그런 설정도 저희 영화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화적인 상상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댐프시롤 단편의 댐프시롤이라는 제목도 그 단편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그 뭔가 복싱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지금은 그 시작의 일부에 나왔던 그 기술 이름이라서 거기서 따온 거 맞습니다. 더 파이팅에다 그거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만화와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판소리라는 소재죠. 이게 특히 잘 어우러졌던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병구가 다시 훈련하는 그 시퀀스를 꼽을 것 같아요. 병구가 다시 훈련을 하는 그 과정에 판소리로 계속해서 이 설명이 깔리고 배경음악처럼 쓰이게 되죠. 그 영화 내내 그 판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판소리 중에서도 이 영화는 수군가라는 판소리를 개사해서 만든 것이고요. 거기에 뭐 번개주먹, 병구주먹, 천둥장단, 민지장단, 관장공장, 공장장단 이 그 단어들을 다 감독님께서 직접 개사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그 많은 판소리 중에서 왜 하필 수군가를 선택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소리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배경음악, 그러니까 경음악이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 소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화음악 스코어를 쓰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설계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수군가를 기반으로 가사를 바꿨던 이유는 음악 감독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수군가로 바꾸자고. 그래서 판소리 5마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군가를 베이스로 개사를 했고요. 그리고 판소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소리꾼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민중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상황들을 판소리 3인칭 시점으로 병구 혹은 뭐 민지, 박관장의 상황을 나레이션처럼 설명을 해주듯이 개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의 어떤 제 3자 같은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지금 병구의 심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개사를 했습니다. 엄태구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서 이 배우의 작업들을 지켜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잉투기라는 영화에서는 종합격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고 베테랑이라는 류수환 감독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하는 조태호의 스파링 상대가 있죠. 이종격투기를 하는 그 수행원 역할로 해서 그때도 진짜 격투기를 직접 소화하셨고 이 영화에서는 복싱을 해야 됐어요.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으신 편이에요? 전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설사 좋다 하더라도 제 입으로 어떻게 이건 농담이고요. 좋다는 뜻이죠? 농담이고요. 그냥 이렇게 뭐가 주어지면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언론 시사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복싱 동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복싱 동작을 배운 이후에 뭔가 이걸 조금 다른 리듬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관객들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복싱 기본기를 배우는 게 가장 최우선이어서 복싱 기본기 최대한 열심히 배워놓고 그리고 나서 장구 장단을 들으면서 이 동작 뭐 또 저 동작 해보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복싱 코치님께 이 동작이 실전에서도 정말 가능할지 실전에서 도움이 될지 그런 걸 여쭤보면서 그런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장구 장단에 맞춰서 약간 탈춤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개 이렇게 태경 같기도 하고 여러 개 섞어놓은 듯한 동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연습할 때부터 이 동작이 잘 붙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자괴감 드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뭔가 영화에는 지금 사운드도 들어가고 뭐 편집도 되고 완전히 몸에 익은 동작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정말 자괴감 드는 순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복싱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냥 계속 체육관에 있으면서 계속 연습하긴 했는데 와 정말 체력이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병구도 이렇게 이악 물고 열심히 했겠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지 캐릭터가 나오면 너무 다 막 환해질 정도로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고 긍정적이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보다 이 캐릭터는 편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밤에 어둑어둑할 때 그 체육관에 가면 뭐야 여기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바로 3개월 딱 등록을 해버리고 뭔가 남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는 병구의 포인트도 아무런 편견 없이 보듬어 준다는 게 민지라는 캐릭터의 특징으로 저는 봤는데 해리 배우님께는 이 민지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다가왔어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싫은 게 있으면 싫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지는 굉장히 솔직한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지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병구 같은 남자는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는 완전 반대인 이 병구의 매력에 어쨌든 민지가 먼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너무 귀여운 그 로맨스지만 아주 본격적인 로맨스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관계들이 이 영화의 또 재미의 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김희원 배우님이 연구하셨대. 그 연기한 체육관 관장의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의 류예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 관장 혹은 선수의 그 땀내나는 애틋한 관계 막 이런 걸 그린 영화들이 꽤 있는데 그게 되게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어떤 면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권투영 하면 다들 로키 떠올리시겠지만 그 로키 이후에 나온 크리드에서 뭐 로키와 그 청년의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라던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굉장히 걸출한 영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던가 뭔가 그 땀내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되게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김희원 배우님께는 그 관장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기존 영화들도 좋고 이 영화들도 좋고 좀 애틋한 마음이 있고 좀 뜨겁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 캐릭터인가요? 그거를 못 느끼셨다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인간 승화되는 그런 류의 영화들이 꽤 있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기할 때 항상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을 다 봤는데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쁘게 봐주시면은 성공한 거고 이상하다 그러면 실패한 거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의 관장은 아주 이쁘게 보이긴 했는데 김희원 배우님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 성공과 실패 중에 어디에 조금 더 가다한 캐릭터인가요? 이번 캐릭터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대본에 49세, 만 49세라고 나오는데 만 49세보다는 조금 늙게 연기했어요. 일부러. 근데 요즘에 49세는 너무 굉장히 젊으세요, 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아픈 것도 좀 넣고 다리 불편한 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뭔가 좀 그런 애환이 있는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실제 나이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나이가 조금 지친 나이, 주민등록상은 그렇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좀 지친 나이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늙게 연기했습니다.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 이 관장이 병구를 너무 애정하고 자기가 정말 최고의 스타로 선수로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애틋한 관계라는 게 영화 안에서도 그려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구를 왜 이렇게까지 품으려 하는가 이 관장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감독님과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보통 보면은 자기랑 이렇게 자기가 내가 젊었을 때 뭐 너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이렇게 거쳐왔던 일을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 보면은 저것도 언제
약간 이런 게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같은 직업이면 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보는 순간 애정이 갔고 그 다음에 같이 지내오면서 내가 힘든 걸 안 겪었으면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좀 말리고 뭔가 좀 다 애정 때문에 일어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그냥 일어나는 일. 뭐. 근데 주위에 그런 어른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소하지만 엄태구 배우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헤어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짧았다가 되게 덥수룩한 헤어스타일로 바뀌는데 보통 이렇게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장에서 씬 순서들을 좀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몸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씬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빨리 몸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몸이 드러나는 장면을 다 찍은 다음에 뭐 이후에 찍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그 찍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몸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이걸 어떤 순서로 뭐 어떻게 찍은 걸까? 몰아서 찍었나? 순서대로 찍었나? 뭐 이런 의문들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그냥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면 과거 현재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찍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찍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네, 여유로운 현장이 아니었어가지고 그것도 있네요. 그 병구 방 같은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10씬을 하루에 몰아서 찍었어요. 병구 방을 보면은 저희 영화의 과거부터 현재 심지어 엔딩까지 병구 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몰아서 찍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이 머리는 가발이에요? 긴 병구의 머리는? 가발인지 지금 알았네요. 전혀 몰랐어요. 네. 나만 몰랐나? 그 마지막으로 혜리 배우님께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의 민지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첫 장면부터 이 모든 것이 병구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컷이 굉장히 거칠게 갈리면서 병구가 막 깨어나거나 뭐 이런 식의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 시점부터 꿈으로 보느냐에 따라 얘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화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 마지막 씬이 더 그래요. 민지가 실제로 나타난 건가? 아니면 저게 병구에게만 보이는 어떤 환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회 왔는데 제재당하지 않은 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혜리 배우님은 그 민지의 등장이 실제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판타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그 씬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를 하자 막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 장면이 실제인지 뭐 병구의 꿈인지 그래서 병구가 경기 후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아니야, 지금은 거기에요. 엔딩이 아니라 그 민지가 장구 쳐주려고 걸어오는. 거기 그 장면이요? 죄송해요. 저는 실제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을 때. 너무 짧나요? 아니요. 근데 그 엔딩에 대한 얘기들 궁금해요. 그 지금 얘기하신 건 그 경기 이후에 펼쳐지는 씬들에 대한 얘기해 주신 거죠?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 네. 사실 경기 장면은 저는 정말 실제라고 생각하고 찍었던 장면인 것 같고요. 물론 판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 저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굉장히 엉뚱한 장면들이 많아요. 엉뚱한 설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실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한 엔딩 같은 장면도 제 생각에는 저희 영화는 약간 반 열린 결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거에 따라서 결말이
따뜻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서글픈 느낌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조금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댐프시롤이라는 단편은 서울연애라는 작품을 보시면 그 안에 한 편으로 단편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장구를 치는 캐릭터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병구의 눈에만 보이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한테만 핀조명이 딱 떨어지고 다 어두운 가운데 병구 혼자 미친 듯이 막 뭔가 동작을 하는 장면으로 찍혔어요. 근데 이 장편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그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설정들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타지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해리 배우님께서는 그게 실제 등장이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병구의 입장은 어땠어요? 그때 민지가 진짜 나타나서 장구를 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거기까지는 저도 실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병구가 링 위에 들어눕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아니 제재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이제 저는 감독님 설명 듣고 알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환타지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연기할 때는 실제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감독님께서 해주셔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환타지가 명확하기보다는 환타지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병구는 영화 안에서도 죄송하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밖에서도 또 관객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갖고 온 대형 글러브 있잖아요. 이거를 선착순으로 몇 개를 관객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게스트분들의 사인이 전부 들어있는 글러브고요. 오늘 집에 직접 들고 가셔도 되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단편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 댐프시롤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단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팬이었어요. 근데 그 장편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대본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기대된다 그런 마음으로 대본을 봤는데 역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날 대본 보고 바로 그 다음날 감독님 만나러 갔어요. 물론 하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촬영 중에 에피소드 힘들었던 거는 그 롱테이크가 많았어요. 근데 계속 달리고 계속 복싱을 하는데 그게 한 테이크만 가도 정말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마지막 4라운드 판소리 복싱은 정말 다리에 쥐가 나도록 하지만 좋은 장면을 위해서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제 체력이 약간 딸려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그 훈련할 때 닭 잡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닭을 처음 잡아봐가지고 닭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참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줄넘기로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을 그렇게 세게 맞는다는 설정이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머리가 그렇게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님? 그랬더니 그냥 이거 느껴지신 대로 하라고. 근데 저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약간 그 커트를 보시면 3단계로 좀 표현이 돼요. 처음엔 정말 약간
살짝 멋있다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제 표정에서 우와 멋있다가 섞여 있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바람을 강풍으로 맞았어요. 초강풍으로. 그래서 강풍기를 썼어요. 네. 실제로 바람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먼지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네 이겼습니다. 김희연 배우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그 장면 이거 꼭 필요한 장면인가라고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판소리 복서의 이 영화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만화 같은 약간 좀 되게 정말 만화 같잖아요. 그 만화 때 뭐 빨리 달리면 갑자기 다리 막 하다가 다리 안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약간 오버하는 만화 같은 코미디가 사실은 전 좋아가지고 그 장면을 딱 주문을 했을 때 아 이거 그냥 이게 눈만 감고 있어도 웃기겠구나 재밌겠구나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에 맡겼습니다. 제가 그때 해리 배우님한테 그 디렉팅 했던 게 지금 방금 떠올랐어요. 제가 그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고 병구한테 반하는 순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반하는 표정이라고 제가 디렉팅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하는 웃음이다.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약간 그래서 그럼 조금 멋있다라는 표정과 함께 나온 것 같네요. 씁쓸합니다. 다음부터는 절제를 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딱 그 보면은 한씬 나오는데 예. 거기서 사실은 딱 하루 찍었어요. 한 5컷 찍었는데 3컷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반이 없어졌는데 예. 지금 영화는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은 이렇게 감정이 안 풍부했는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네, 저희 영화에서는 희연 선배님 거의 다 자르지 않고 썼고요. 그 장면은 제가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지금 민지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가 3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3번째 교회 장면이 이제 민지가 본격적으로 이들과 같은 세계에 초대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뭔가 병구와 박관장만의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민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희원 선배님이 그 첫 테이크 때 병구 얘기를 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눈물이 고이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우시면서 연기를 한 테이크가 있었어요. 2번째인가 3번째. 그때 제가 이렇게 가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왜 눈물이 나셨죠? 했더니 아니 병구가 아픈 거를 얘기하는데 눈물 없이는 얘기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던 장면이 한 장면 생각이 나네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희원 선배님께서 감성이 풍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풍부하니까 또 편집이 방금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을 많이들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단편 때는 그냥 판소리 복싱이라는 소재를 코미디 요소로만 사용을 했는데 장편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어떤 의미의 확장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판소리, 복싱, 치매, 필름 사진, 유기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요소도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댐프슈롤이었어요. 왜냐면은 참회록이란 부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안한 마음보다는 고맙다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는 영화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댐프슈롤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판소리 복서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의 단어를 나열하다가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판소리와 복서가 판소리도 좀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복싱도 한국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코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관객들에게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환 배우님이랑 교환 배우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병구와 그 전에 뭐 할머니와 관계라든지 자기가 시합에 못 뛴 게 병구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쌓여있지만 어쨌든 둘이 만난 거는 공식적인 시합이고 그때는 냉정하게 상대방으로서 접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최준영 배우님과 그렇게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로 이렇게 모양만. 맞아요. 실제로 할 필요는 없었지만 농담이고요. 네. 그림자로 하면 여기 계셔도 제가 여기 서도 마치 그 장면처럼 나와서 그런 식으로 여기 계신데 제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네.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이 존재신선한 질문이었는데 그 엄태구 배우님 출연해서 어른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심지어 제비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로 접근해서 진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연기하는 영화가 또 있죠.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는 키스신보다 더한 것도 있답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은 진짜 개봉 전부터 부지런히 이 영화의 애정을 보여주려고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관객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시죠? 제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가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훌륭하다 좋다라고는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다행보다 조금은 더 나은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그래도 사실은 제가 두 번째 GV예요. 근데 첫 번째 GV도 저희 영화였답니다. 전주에서 댐프시롤로 첫 번째 GV를 해봤는데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판소리 복서로 두 번째 GV를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 즐거운 마음이고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너무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또 GV 할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질문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오신 만큼 정말 좋은 어떤 영화의 어떤 좋은 에너지, 좋은 순간들 느끼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같이 저와 영화를 찍어주신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가 이 영화가 좀 투박하고 그렇지만 이 영화가 어떤 작은 보석 같은 여러분들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죠. 9월 마지막 날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10월에 개봉하는 판서리 북서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글러브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여기 그 마이크를 안내해 주셨던 관계자분께 주소를 꼭 말씀해 달라는 전가를 제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꼭 주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